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는 최질문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혼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혼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이스 정입니다. 서울 집값의 원흉은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도 너무 많고요. 향후 정부 규제가 기존 임대 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사 가야 하는데 월세로 살지 전세가 나을지 무리해서라도 매매로 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맞는 말씀인데요.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말이죠. 저평가가 된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절대로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지역과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 놓고 매매 가격 변동률을 확인해 보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 시기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아파트가 떨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초고가 아파트가 떨어지고, 세 번째는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떨어지고요, 마지막에 중저가 아파트 순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마 부동산 폭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AHK님인데요.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분할 상속받았는데 지분이 15분의 2입니다. 무주택자 분양 가능한지요? 그렇습니다. 분양 가능한지 그랬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말이죠.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그 2인 이상 중에서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거주하는 자가 없다면 연장자 순서에 따라서 당의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중님인데요. 선생님, 부동산 안정시기는 도대체 언제 오나요? 그렇죠. 안정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락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침체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침체기에서 이제 하락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락기를 지나서 또 회복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나름입니다. 자, 다음은 50대 준마도 할 수 있어. 우면동 서촌의 이처힐 34평인데요. 15억까지 상승하다가 13억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이런 것인데요. 1세대 1주택이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주거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다주택자라면 하루빨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김양희 씨입니다. 선생님, 여윳돈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있으면 설마 있을까요? 지금은 월세 살고 있어요. 글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무주택자라면 먼저 내 집 마련부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진근 씨, 혹시 현 시대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에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고 금은 최고치고 달러를 사야 할까요? 이런 것인데요. 당연히 투자는 말이죠.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겠죠.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분의 1은 달러를 구입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10분의 1은 금은이라든가 은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유동성 자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 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면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검단 씨입니다. 작은 식당을 임대 월세 12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이 갑자기 주차장 이용료를 내라 해서 월 50만 원 징액에서 매달 17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건지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로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하루빨리 좀 이번 사태가 종식되길 바랄 뿐이고요.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만수님입니다. 6월경에 대전 용문동 재건축 분양이 될 것 같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당연히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당첨이 되시면 말이죠. 아무래도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면 씨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있는 돈으로 전세를 2년 살다가 후에 사는 게 나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부부 소득이 된다면 대출을 받아서 취득해도 되는데요. 아마도 2년 정도 전세에 살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최 여사님입니다. 오늘 대구 남산동 핫한 지역 분양하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분양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중부양님, 교수님 금리가 0%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속도보다 돈값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가 되겠죠. 사실 말이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통화가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고요.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번 사태로 말이죠. 고가주택은 많이 하락할 것이고요. 일반 주택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서서히 하락하다가 결국 또 나중에는 상승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0여신님, 교수님 전 안산에 살고 있어요. 요즘 아파트가 미쳐서 너무 폭등하고 있네요. 아파트를 매도한 지 1년쯤 지났어요. 청약 넣는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가능한가요?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분양을 받아야 할까요? 뭐 안산 지역도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근 지역에 꼭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절대로 주택 매입 시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은 신압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송종현님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교수님 유튜브 방송에 조정대상 지역 확대 발표에 관한 방송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원시 권성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아파트 당첨되어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지금 수원 권성구도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런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 해야 하는지. 지금은 중도금 전액 건설사를 통해 은행에서 지급하는데 입주 중도금 전액을 신혼부부 대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대출 규제 대상이 되는지요? 참고로 아파트 분양금액은 4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많은데요. 이렇게 집어넣은 무주택자는 크나큰 불이익은 없어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분양대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심애연님, 매도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수자는 갭투자인데 전세 살아본 지도 10년이 넘었고 무엇보다 전셋집이 없다 보니 부동산 업자 말만 듣고 덜컥 계약을 했네요. 저희 이삿날에 매수자와 매도자의 잔금 지급과 명의 변경이 진행되는데 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난 후 그 계약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승계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는 매도자 명의로 은행의 담보가 2억 1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제가 잔금을 주면 그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말소하기로 하였다. 근저당권 말소해야 되겠죠? 대출금 상환 때 제가 은행에 같이 가서 상환하는 걸 확인할 예정이지만 안 가도 법무사한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근저당권 다 말소시켜줍니다. 새 집주인과 다른 문제가 혹시 생길까봐 불안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고요. 또 공인중개사와 또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사가 알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근저당권도 아마 말소를 시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마치고 난 후 그 계약은 당연히 매수인이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빌리티스. 제가 대구에 점포 1개와 2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졸업반 아들 5억 원 미만으로 집 한 채 사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제가 운영하는 가게 담보 대출 받아서 사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졸업 후에도 서울에서 놀러 살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집 사주면 당연히 증여가 되겠죠. 만약에 4억 원의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하면
4억에서 5천만 원 공제하면 증여세 과표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에 세율은 20%니까 7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6천만 원 정도가 세금이 되겠는데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고요. 또한 취득세도 4억에 4%면은 1,600만 원의 취득세도 들어간다는 걸 참고로 알면 되겠네요. 자, 글래스 루스입니다. 교수님, 현 시점에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 구입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침체기에는 분양가보다도 하락하는 경우가 오는지요? 그리고 침체기에는 부동산 폭락한다 함은 대략 현 시세의 몇 프로 정도에 떨어진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현재 관심 갖고 있는 분양은 충남 천안 두정역에 인접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약 2,600세대 금년 4월 말 입주입니다. 당연히 분양을 받으셨으면 입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대단지고 참 좋네요. 정주 여건이 양호해 보입니다. 침체기에는 지금 하락하더라도 나중에 회복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분양받았으면 입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철님, 저는 청라에 3억 3천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요. 2010년 결혼 후 무주택 유지와 함께 와이프와 자녀 둘을 두고 있고 부모님, 양부모님과 같이 총 6명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청약도 있고요. 부모님은 루원시티에 재개발 아파트 시가 1억 원짜리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공실입니다. 강화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강화집의 명의를 저로 해야 할지 부모님 명의로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버님은 장애인 상급이십니다. 나중에 루원시티 재개발이 된다면 오르기 전에 명의를 저로 미리 바꿔놔야 하는지 아니면 무주택 청약을 유지하다가 분양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광화도는 장기 임대 유리하다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광화에 있는 집을 신축한다면 아버님 명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일단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또 자녀가 둘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를 유지해가면서 청약을 해보시는 것이 더 재산 채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경님, 현재 1억 8천만 원 정도 강서구 아파트 5년째 전세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내년 2월에 재계약인데요. 사실 여기 대출이 1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에 재계약이 나은지 돈은 더 대출받아 다른 곳으로 전세 이전을 하는 게 나은지, 이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깨지는 돈이 있어서 하지만 뭔가 변화를 하고 싶고 사실 구매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하고 물론 저희가 돈도 없지만 계속 머무는 게 좋은지 무리해서 다른 전세로 옮기는 게 나은지요. 지금 거주하는 곳 위치는 해가 잘 안 드는 단점이 있지만 1층이라 출퇴근이라는 아주 좋습니다. 집도 고친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요. 이사하지 마시고요. 이사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이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 돈 목돈 잘 마련해 두시고요. 분양가가 낮은 곳에 한번 청약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은 직주 여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목돈을 마련해서 집값이 좀 떨어지면은 내 집 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꽃별님입니다. 저는 세종 새뜸마을 10단지 살고 있습니다. 새뜸마을 11단지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호가 9억 원 정도 됩니다. 물건도 귀하고요. 그래서 다정동 더하이로 갈아탈까 생각 중입니다. 7억에서 중반 호가입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세종시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집값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번 사태로 좀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새뜸 마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매매 가격 변동률을 좀 파가셨다가 급매물이 나오면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